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봤을 법한 바로 그 차, 그렇다, 바로 포르쉐 박스터다. 스포츠카가 갖추어야 할 미덕을 다 갖췄다. 어떤 미덕을 갖췄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 차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레이아웃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승용차들은 운전석에 앞에 엔진이 있는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혹은 프론트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의 방식을 취하고는 한다. 가끔 가다가 보이는 희소성이 높은 슈퍼카들은 운전석 뒤편에 엔진이 있는 미드십 엔진, 리어 휠 드라이브의 방식을 취하는데 대표적인 브랜드가 페라리와 맥라렌이다. 그런데 박스터는 슈퍼카도 뭣도 아닌 주제에 슈퍼카를 흉내내는 것인지 흉내가 아니라면 성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지 MR이라는 레이아웃을 선택했다. 운동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스포츠카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다. 뒷바퀴를 굴리기 위해 필요한 드라이브 샤프트와 같은 부품의 길이가 아주 많이 짧아지며 무게를 줄임과 동시에 운동성도 살릴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자동차에 있어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회전 모멘트가 작아져 코너링에 있어 굉장히 유리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운데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 엔진도 보통 엔진은 아니다. 포르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박스 엔진이 자리하게 되는데 박스 엔진은 보통의 엔진과는 다르게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다. 이 또한 운동 성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박스 엔진은 마치 복서가 권투를 하듯이 피스톤이 움직인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는데 수평대양 엔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중심과 레이아웃은 차량의 코너링 성능을 좌우하는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박스터가 가진 출력이 비록 페라리나 맥라렌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코너링만큼은 슈퍼카 못지않은 능력치를 보여준다. 게다가 전체적인 차체의 높이도 많이 낮출 수 있게 되어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스포츠카는 낮고 넓적할수록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데 박스터는 박스 엔진과 MR이라는 레이아웃으로 스포츠카의 디자인적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다운사이징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만 했는지 6기통의 자연흡기 엔진에서 4기통의 터보차저 엔진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이다. 줄어든 것은 기통의 숫자와 엔진의 배기량뿐만이 아니다. 바로 배기음과 함께 스포츠카의 감성이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많이 줄어버렸다. 전작인 981 박스터 GTS의 배기음은 진짜 슈퍼카 못지않은 아름다운 음색을 냈고 소리 또한 우렁찼다. 하지만 이번 신형의 4기통 터보 엔진의 배기음은 정말 초라해지고 말았다. 보통의 F1 스포츠카를 타게 되면 운전자의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엔진이 돌아가며 나는 소리와 흡기가 내는 사운드가 들리고 운전자의 뒤에서는 배기음이 울려 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박스터는 흡기관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엔진 소리와 함께 배기음까지 모두 운전자의 뒤통수 너머로 들리고 이게 꽤나 묘하게 매력적인 부분인데 718 4기통 다운사이징 엔진에서는 배기음 자체가 형편 없어져서 오히려 반감이 들 정도로 소리가 듣기 좋지 않다. 하지만 배기음 하나 잃었다고 너무 큰 실망을 하지 말자. 다운사이징이 되긴 했지만 그동안의 그 어떤 박스터보다 빠르고 날렵하다. 4기통 2.5L의 터보차저 엔진에서 무려 350마력이나 뿜어져 나온다. 7500rpm까지 회전하는 엔진에 포르쉐의 자랑 7단 PDK가 물려있고 후륜 2개의 바퀴의 출력을 온전히 전달한다. 하지만 살짝 부족한 출력이 조금은 아쉽다. 370마력의 M2만 타보더라도 터져 나오는 토크가 뒷바퀴를 스피드시킬 정도로 강하게 가속하는 반면에 박스터는 초반 토크가 약하게 나오면서 강한 가속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뭔가 답답한 가속감이 느껴진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부드럽게 뿜어져 나오는 출력과 토크는 코너를 탈출하면서 엑셀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테고 구동력 의존성에 의한 오버스티어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니까 쉽게 말하자면 드리프트를 하거나 미끄러뜨리면서 재밌게 타는 게 M2에 비해서는 힘들기도 하고 잘 안되기도 하지만 그립하면서 랩타임을 빠르게 뽑는 데 있어서는 좋다라는 거지. 제로백은 단 4.2초에 불과하며 최고 속도는 258km까지 가속한다. 공차 중량은 1360kg, 2인승의 로드스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탑의 개폐는 정말 빠르다. 여는데 걸리는 시간은 8초, 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9초다. 옵션은 필요한 것 이것저것 넣다 보면 1억이 훌쩍 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1억짜리 펑카인 M3, M4와 비교를 많이 한다. 옵션 중에 통풍 시트는 빼도록 하자. 정말 하나도 안 시원하다. 얼마 전 탔던 국산차의 통풍 시트와 비교하면 반도 성능을 못 내는 것 같다. 옵션이 무려 130만원이나 하던데 이건 정말 돈 낭비 같다. 어쨌든 다시 M3, M4와 비교를 해보자면 박스터와 M은 확연히 다른 차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시트의 개수나 차량의 디자인, 차고나 무게 뭐 이런 거 말고 직접 운전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운전의 느낌이나 특징 같은 것들만 일단 정리해보자면 서킷에서의 재밌는 운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M이
낫다. 하지만 운전의 재미를 떠나 랩타임만을 생각한다면 박스터가 낫다. M은 넉넉한 추력 덕분에 뒷바퀴를 쉽게 미끄러뜨리고 드리프트도 아주 쉽게 가능하다. 오버스티어가 발생했을 때 FR이라는 특징 덕분에 MR인 박스터에 비해서 컨트롤하기도 매우 수월하고 말이다. 하지만 높은 무게중심과 200kg 가까이 더 무거운 공차 중량은 서킷에서 랩타임 대결을 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온전히 그립하면서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박스터가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선수들이라면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개입 없이 마음껏 운전하겠지만 일반인들이라면 자세 제어 장치의 도움 없이는 후륜 구동 자동차를, 그것도 고성능 후륜차를 제어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자세 제어 장치의 도움을 받으면서 타야만 하는데, 이 전자장치의 섬세함이나 작동 로직을 살펴보면 포르쉐 쪽이 훨씬 우월하다. 역시나 오랜 시간 스포츠카만을 만들어 온 회사답게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자장비의 똑똑함이 BMW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는 더 똑똑하지 않나 싶다. 공도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공간성을 우선시한다면 무조건 M일 테고, 오픈 에어링과 PDK의 빠릿한 연결성, 그리고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하차감은 박스터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건 자신의 필요에 맞춰 고르면 되니 그리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진 않다. 자, 이쯤에서 내 멋대로 결론. 1. 포르쉐는 역시 포르쉐다. 포르쉐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건 오직 포르쉐라고 했던가. 박스터 S는 이미 전작인 GTS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서 이를 입증했다. 2. 1억이라는 돈이 주어진다면 분명 M과 박스터를 고민할 것이다. 서킷을 가지 않고 세컨카로 드린다고 하면 박스터를 추천한다. 하지만 하나의 차로 데일리카와 펀드라이빙 모두를 챙겨야 한다면 M을 추천한다. 3. 배기음은 정말 실망이다. 배기음은 제발 좀 다시 챙겨왔으면 한다. 이것으로 많은 이들을 고민하게 만든 박스터의 시승기를 마친다. 시승기를 위해 차를 제공해주신 차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포르쉐는 역시 스포츠카 맛집이었다. 끝.